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오늘 제이시스 메디칼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급락하고 있는 이유와 함께 앞으로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이시스 메디칼은 작년에 제가 저희 방 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재미를 많이 봤던 기업입니다. 그게 요때쯤이었죠. 요 파동이었었고 당시에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외에도 의료기기 관련주들을 제가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아주 많이 소개를 해 드렸었고요.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적잖은 어떤 수익을 내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종목 중 하나가 제이시스 메디칼이고요. 근데 오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락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약 정리가 잘 된 기사가 하나 있어 갖고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작년에 이제 이 한행컴퍼니가 의료기기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이제 썰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루트노릭을 인수를 완료하고 상장 폐지를 시켰죠. 상장 폐지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자진 상폐는 좋은 겁니다. 네. 내가 스스로 물러난다. 이건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마트에 입점해서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데 어떤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이마트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물건을 못 팔아요. 이건 악재죠. 하지만 내 스스로 '아 뭐야. 이마트에서 더 물건을 팔 필요가 없는데 나 스스로 계약 종료하고 나간다.' 이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기업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진 상폐는 나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이제 물러났고요. 물러난 다음에 이 루트로닉을 통해서 사이노슈어를 인수하기로 합니다. 네. 인수하기로 했고 인수하면서 동시에 문제성 발언이 뭐냐면 합병까지 추진한다고 발표를 해 버려요. 고로 루트로닉과 사이노슈어가 서로 합병을 추진하게 된다는 발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은 고가 라인이 많았고 사이노슈어는 포트폴리오 보게 되면 중저가 라인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합병 자체로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제이시스 메디칼에 어떤 악재가 되냐면 일단 이 제이시스 메디칼은 과거에 이 사이노슈어랑 제이시스 메디칼 이 두 개의 키워드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시면은 옛날 기사들 막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사이노슈어랑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 예, 사이노슈어의 어떤 그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포텐자를 공급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이어지고 실제로 이로 말미암아 북미 시장을 공략하게 되었고 매출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어떤 홍보성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된다면 자 또한 최근 미국 대형 거래처의 계약을 통해라고 하면서 사이노쇼 언급을 합니다. 이번 분기 보고서도 이렇게 나왔고요. 보시면은 밑에 정확히 나와 있죠. 사이노쇼와 고주파 기기 포텐자에 대한 ODM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로 이 제이시스 메디칼 측에서도 사이노쇼에 이 제품을 공급하고 이 파트너사로 이제 계약 관계를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 요인으로 발표를 하고 성장 요인으로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매출도 꽤나 급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 입장에서는 이 사이노슈어와의 어떤 계약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는 상당히 긍정 요인이죠. 그래서 거의 성장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1-2년 전에 나왔었던 레포트나 기사들을 보게 되더라도 이거는 이 기업에 있어서 어떤 되게 긍정 요인, 긍정 포인트 중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겠다. 즉 불확실성이 오늘 발생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 근데 약간 이제 요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카나리아 바이오가 급락을 했습니다. 하한가를 갔고요. 그전에는 헬릭스 미스도 급락을 했었죠. 이렇게 거의 점하한가 간 다음에 이렇게 계속 저가를 낮춰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얘네들이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 이 까나리오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이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되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임상 중인 파이프라인이 임상 성공할 것 같다, 성공하게 되었을 때 어떤 기대치, 이 정도 수익이 날 것 같다는 기대치가 있었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정도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빠진 상황에서도 시총이 3천억이 넘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뭐 5천원, 6천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임상 중이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임상 실패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서 주가는 하한가 행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즉 카네리오 바이오 입장에서는 임상 중이던 파이프라인이 이 기업의 전부였던 거예요. 하지만 제이시스 메디칼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사실상 이제 제가 알기로 10%대거든요. 예. 이 사이노쇼 통해서 얻어지고 있었던 이 매출에 대한 어떤 효과가 사실상 10%대 였었고, 이거는 기관마다 추정하는 추정치가 좀 달라요. 어떤 레포트를 보게 되면 13% 나오고 어떤 레포트 보게 되면 16% 나오는데 그냥 10%대라고 하자고요. 10%대고 아까 보여드렸던 헬릭 스미스나 카나리오 바이오처럼 이 기업의 전부는 아니에요. 사이노쇼어의 어떤 이 파트너십이 이 기업의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요 정도 반응을 하고 있는 거는 약간 오바스럽다. 네. 일단은 불확실성, 그래, 오케이. 한행 컴퍼니가 루트로니까 합병을 하게 되면서 제이시스 메디칼과 사이노쇼어 간의 어떤 파트너십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될 우려감은 있죠. 있어요.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전히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당장 계약 해지가 계약 중단이 파트너십이 깨진 게 발표된 게 아니거든요. 연장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불확실성. 네, 두 번째, 10%대의 매출? 이 기업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사이노시와의 어떤 계약 관계가 이 기업의 전부는 아닌데 좀 오바스럽다. 라는 거. 그리고 이 회사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헬릭스미스나 카나리오 바이오나 이런 기업들처럼 어, 앞서 에이프로젠 이런 기업들도 있었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사고를 친 것처럼 제이시스 메디칼은 사실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예컨대 이 기업의 최근 성장 추이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한 성장을 보였죠. 2018년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200억대였으나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는 1100억대. 그리고 상당히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업의 이제 2023년도 예상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1,480억, 그리고 영업이익 400억,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뭐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갖고 주주들을 불안감에 쌓이게 한다거나, 돈을 못 벌거나, 영업이익률이 낮거나, 뭐 이런 기업이 아니거든요. 어느 하나에 목매고 있어갖고 그거 하나가 빠그러지면은 요단강을 건넌다거나, 이런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기업이고 근데 이게 아직 빠그라진 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근데 얼마 최근에 이 기업에 있어서 긍정적 평가 요인 중 하나였었던 사이노쇼와의 어떤 계약 관계가 약간 불안해. 요 정도예요. 요 정도라고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 기업이라는 게 그 파트너 관계가 이제 즉각적으로 해지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아직 계약도 제가 알기로 25년까지 남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까지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장중에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어, 좀 오묘합니다. 근데 한 점심쯤부터 해갖고는 이제 투신이 매수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안 끝나고 보면은 뭐 극악의 수급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는 많습니다. 요거는 잠정추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고요. 장 끝나고 봐야 정확한 거지만 일단 장중에는 외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잡히고 점심쯤부터 해서는 기관 쪽 매수가 좀 잡히고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차트 한번 볼게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잖아요. 좋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다가 옆으로 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흔히 말하는 이평 밀집 그리고 긴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매수세랑 매도세랑 팽팽한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이기고 있으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겠죠.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도 맞죠? 둘이 팽팽하면은 이렇게 주가가 변동성을 되게 제한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매수세랑 매도세랑 이렇게 손뼉을 마주하고 막 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밀고 있다가 어느 한쪽이 딱 이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쏠리겠죠 힘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 한행컴퍼니발 발생한 이 불안감, 불확실성, 요게 방금 말씀드렸던 손뼉을 마주하고 있었던 이 매수 매도세한테 한쪽이 이기게끔 하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래로 쏠림이 과하게 발생한. 예컨대 이미 올라가고 있던가 이미 떨어지고 있던가 그런 차트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요 정도로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너무 팽팽하게 둘이 손뼉을 마주치고 있다가 탕 하고 이제 깨져버린 거죠. 그 균형이. 그래서 아래로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오버해서 빠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현재 미용업계 평균으로 보더라도 이 기업의 성장세는 분명히 네, 도드라지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이 현재 시장이 우려할 만한 이 이슈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도 10 몇 %대면 요 정도 빠지면 나온 거 아닌가? 좀 오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해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기준으로는 아니 솔직히 제가 만약에 방송을 이 하락이 나오기 전에 방송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신 다음에 뭐 재매수 하신다거나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매도라도 하신다거나 요렇게 조언을 드리겠는데 이미 15% 하락을 맞았잖아요. 옛날로 치면은 하한가예요. 우리 15% 하한가 시절로 치면 하한가를 이미 맞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보유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보유가 맞는 것 같은데요. 최소한 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리액션을 하겠죠. 리액션 할 거고 그럼 최소한 어떤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 보고 정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과거에 많은 기업들이 뭐 악재들이 나왔을 때 이후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동일한 악재는 아니죠. 동일한 악재는 아니지만 앞서 이제 뭐 물적 분할을 한다. 라고 하면서 급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때는 어쩔 수 없어요. 늘 그렇지만 하락기가 등장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악재가 발생을 하고 어떤 불확실성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쏟아진단 말이에요. 쏟아지고 나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주가는 이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다가 저가에서 붙어갖고 아니야 이 주식은 물적 분할 안 되잖아. 떨어지기로 했다가 또 올라가기로 했다가 정상 기업들은 그래요. 카나리오 바이오나 헬릭스 미스처럼 뭐 하나만 목매어서 보고 있던 기업들은 그게 깨지게 되면은 끝이죠. 그건 끝인데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무언가가 발생하게 되면은 시간 지나면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됩니다. 과거에 한미약품도 그랬죠. 네, 이렇게 급락을 하고 우려감에 급락을 하고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달에는 적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니까 최소 기술적 반등이란 거 하고 나아가 회사에서도 이 기업은 매년 무상증자랑 배당을 하거든요. 회사 차원에서 어느 정도 대응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꽤 많이 회복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미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미 맞은 거, 이미 뚜까 맞은 거 일단 뭐 2, 3개월이라도 보유할 각오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추매 라인은 일단 하루 이틀 더 보고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가 영상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 하루 이틀 더 보고 제가 요 정도 라인에서 추매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번 이야기 해드릴게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그걸 보고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해 주시고 이외에 이제 저의 관심 종목이나 저희 시간관이나 저희 뉴스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놀러와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도 작년에 공유해드려서 재미 많이 봤던 기업이죠. 이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재미 많이 봤던 기업이죠. 요런 타이밍들 제가 잡아갖고 다 공유해드리니까요. 편하게 놀러와 주시고요. 혹시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추매 라인 기다린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누르신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다음 영상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올라가면은 그때 보시고 참고해서 추매 진행해 주시면은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잘 하시고요. 일단 맞은 거. 근데 좋은 주식이잖아요. 회사가 너무 정상적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주식이니까 일단 두들겨 맞은 거. 마음 아프지만 가슴 시리지만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매에 굳이 동참하실 정도의 가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추가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